이번에는 뭐 여권 얘기를 조금 네. 해야겠는데요. 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 예. 전에 종편 패널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명성을 날렸고 예. 또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한다 해서 예. 평가를 받고 특히 청와대에 예. 정무수석으로 갈 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최근에 언행을 보면은 예. 청와대로 가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것 아니냐. 예. 좀 심하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좀 심하죠. 예. 권력의 중독 증세를 벌써 보이고 있다.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딸랑딸랑이 좀 과하죠. 딸랑이가 돼버린 거 네.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일이 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출연해서 당시 대통령 아들 문준용 네. 그 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들이 다른 어려운 예술가 뭐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두 번이나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네. 특히 6,900만 원 한국예술진흥원인가요? 네. 문화예술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받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나와가지고 문준영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이고 아주 공인을 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또 역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옹호를 하고 났어. 글로벌 무대 가서 상 좀 타보라고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문준영이라는 걸 심사위원들이 다 알게 밝혀놓고 거기서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역성을 들어갖고 되겠습니까? 뭐 저는 문준영도 창피한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저렇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그 외환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철이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저런 얘기는 정한다면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나서서 왜 그런 거예요? 딸랑딸랑 임금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문준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니까 이거야말로 네. 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다. 대통령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누가 하지 말라겠습니까? 부끄러운 걸 국민들의 알아야죠. 네.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눈높이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이나 문준용은 우리 개입한 적 없어, 얘기한 적 없어 하지만 그게 꼭 말로 지시를 해야 됩니까? 알아서 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걸 누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렇게 벌어지고 요전에 또 지금 국회 보좌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뭐라 그랬냐면은 이철이가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 국회 보좌관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청와대 왜 박성민이라고 뭐 27살짜리인가를 1급 25살짜리죠. 맞아요. 대학생 아닙니까? 청년 비서관으로 1급짜리 그 공직으로 말하면 차관 복급이거든요. 고시 합격해서 평생 일하고 퇴직할 때 1급 따르면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보좌관 니들은 시험 보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또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정말 2030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불공정, 정의에 가장 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아주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구급 공무원 되기도 지금 어려운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 박성민이 가서 구급 시험 보면 안 될 되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 1급을 시키면서 그럼 다른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저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되려고 행정고시 보려고요, 뭐 예무고시 보려고 그 밤새우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요. 그럼 그런 마음을 좀 읽는 정무수석이 돼야 되는데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 하니까 민주당 여당 보좌관들이 지금 발끈하고 일어섰어요. 아니 이철이가 그 정무수석 이렇게 발령받고는 뭐라고 했어요? 4.7 민심을 잘 이렇게 헤아려서 정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할 말하는 수석이 되겠다.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하겠다. 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와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 앞에서 지금 아무도 노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적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 와서는 쓴소리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딱 수석들한테 수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후로는 못 모르고 누가 몇 마디 했다가 그냥 하도 눈치를 주니까 그 후로는 다 이제 적자생존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 받아 쓰는 것뿐이 없잖아요. 보면은 텔레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진짜 이철이가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정책적 실정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좀 할 모양이다. 탈원전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여론이 이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엊그젠가는 또 뭐 유튜브에도 나가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예. 안 나오고 예. 신혜리 무슨 밤샘 토크 그 여기 가서 JTBC에서 그 신혜리 기자잖아요. 그 사람. 그렇습니까? 그 JTBC가 이 문재인 정권 만드는데 아주 그렇죠. 뭐, 태블릿 PC 뭐, 그거 그렇죠. 가지고 예.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하고 한통속이 돼서 그때 했던 그런 근데 손석기 있고. 예, 태블릿 PC 그것은 증거로도 채택을 지금 안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와 가서 흔들고 여기에 다 최순실이가 지시하고 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연설문구 같은 거 수정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 참 하여간에 우리나라 믿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때 소용돌이 속에서 흥분한 나머지 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뿐이 지금 맞아요. 보면 안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 나가가지고 아주 진짜 한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처럼 주변 관리가 절대고 이권 하지 않은 정부도 하나도 없다. 이권 개입을 왜 안 해요? 너무 많이 해서 수사를 다 못할 지경이죠. 예? 라임 옵티버스부터 울산시장 개입, 월성 1호기 뭐 수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왜 이권 개입이 없어요? 이권 개입 수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요거 하면서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도 없다. 국내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또 대권 주자들한테도 까불지 말라고 딱 얘기했다고 막 40% 지지율을 갖는 대통령하고 척져가지고는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다. 알아서 기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딸랑거리는 건데 만약에 문재인 지금 여당 대선 후보들이 안 뜨는 게 문재인 눈치 보니까 그렇거든요. 40% 가까운 지지율 저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눈치 보니까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안 뜨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 문재인하고 척지면 너희들 대통령 안 될 거야. 이게 정무수석이 할 얘기입니까?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죠. 싸가지 없는 거지. 아니 지금 이광철이는 사표를 냈는데도 뭐 사표 수리했다는데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일주일 전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최이봉이 또 바로 기소됐어요. 그렇죠. 최이봉이가 산업비서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전현직 비서관만 해도 지금 열 몇 명이 열 손가락도 넘는 사람들이 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이가 이광철 왕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보다도 힘이 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고 나보다 힘이 없다. 네? 사표내도 사표 수리가 안 되는 나보다 힘이 없다. 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이런 사람도 교체 안 하고 있잖아요. 기소되고 있는데도 이런 거 큰 문제가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네. 이렇게 깨끗한 정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 관리 잘. 사실은 지금 검찰을 저렇게 때려 잡아가지고 권력비리 수사를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라임 옵티버스, 신라젠 제대로 수사를 해보세요. 어떤 게이트가 터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다 수사팀 해체해갖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물을 1급 청정수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너 혼자 다 먹으라고 하세요. 아니 엊그저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그 사람 뭐 부동산 투기 아주 전형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 마국 선생 아닙니까? 그 이전에 김의겸이 흑석 선생 또 있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요 김기표에 비하면 또 아주
요 언론인 출신이 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간땡이가 좀 적습니다. 언론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흑석동에서 뭐 8억인가 남겼잖아요. 예. 흑석 선생이 된 거 아닙니까? 김기표 이런 거 보면서도 주변에 한 사람도 뭐 부정비리 이권에 개입한 사람이 아니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 그렇죠. 월성, 그거는 아주 그냥 선거 자체를 바꿔버린 그렇죠. 사건 아닙니까? 이런데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철이가 그런 얘기도 하대요. 대통령 끌어들여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와, 아주 뭐 대통령 아주 호위무사도 그런 호위무사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해봤자 그거 핵심 친문들은 웃기고 있네. 저 살라고 저렇게 와서 그렇죠. 좀 자리 하나 주었더니 충성 하나 웃습니다. 속으로. 그렇죠. 다 웃어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는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몇 개월이 남았다고 무슨 비서실장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이광철보다가 힘이 세고 내가 정무수석이고 그거는 비서관이라 그러지만 알만한 사람은 당신은 아무 힘없는 흑살이 쭉정이라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신현수도 거기서 가보니까 그 친문 세력들이 다 틀을 짜고 딱 장하고 있어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권을 만든 세운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국정원 기조실장도 하고 그렇죠. 문재인이 술 한잔 같이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도 가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더라는데 이철이가 뭡니까? 존재가 없는 거죠.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입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방송 좀 해갖고 그걸로 지금 출세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일수록 가가지고 나는 아무 욕심도 없다. 내가 무슨 갑자기 나도 출세한 사람인데 더 뭘 하겠느냐 하면서 제대로 좀 얘기를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완전히 딸라잉이로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몰리면은 정권이 망하는 거죠. 네, 이의 제기도 하고 반론도 나오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이 없고 우리 위대하신 저 임금님에 대해서 너희들 딴 맘만 먹지 마. 이런 훌륭한 분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의견들은 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이나 조치나 모든 게 청와대에서 논의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논의가 없고 책임 안 지고 이게 이철이 같은 사람이 가서 오히려 그런 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더 오염됐다는 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을 완전히 재갈물리는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착착착 여권에서 진행해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개혁 떠들었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완전 장악했다 이제 언론만 장악하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떠드는 게 뭐겠습니까? 노무현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노무현이 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부인 얘기 또 형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싹 묻히고 검찰과 언론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노무현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친문 세력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원인에 대해서도 정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을 따리 잡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 언론이야 보이는 대로 수사하고 보이는 대로 쓰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수사가 시작된 거고 물론 뭐 봐줄 수는 있었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야당 대표할 때 수사 전화해서 야 스톱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될 수 있었죠 사실. 그때 끝까지 수사했으면 김대중도 대통령 됐었겠어요? 아예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좀 중단했으면 오히려 나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그 틀림없는 뇌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박연차 그렇죠. 태광 실험이죠. 그 권양숙 여사한테 뇌물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거는 뭐
흔들리지 않는 팩트죠. 네. 그 과정에서 무슨 논두렁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그렇죠.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있는 건 맞는 것 그거는, 같아요.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없는 것을 수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측근 비리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분노했기보다도 오히려 가족한테 더 분노를 한 거죠. 나 모르게 이렇게까지 사건이 있었냐. 뒤늦게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수 갚는 데만 몰두해서 저렇게 국정을 완전히 네 편 내 편을 갈려서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편에는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여기부터 좀 성찰하고 남을 상대방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철이가 정무수석으로 가면서도 나름대로 당찬 그런 뭐 포부랄까 소감도 피력을 해서 저 사람이 뭐 힘은 없는 것은 천하가 아는 것이고 자기가 무슨 친문 핵심도 아니고 이 정권 세우는데 무슨 귀여운 것도 없는 사람이 하도 그 4.7 재보선 이후에 민심이 흉흉하니까 뭔가 포장 차원에서 이제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4.7 재보선의 민심을 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뭐 그것이 관철이 안 될 것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가가지고는 오히려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자기가 못 나서가지고 정무수석이 이렇게 온갖 천지 방송에 쫓아다니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까? 속된 원래 말로. 핵심이 아닌 사람을 중용하잖아요. 그럼 더 오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핵심들은 조용합니다. 자기가 뭔가 문한테 눈에 좀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초선 의원들도 다 데려다가 또 문비어천가 부르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철이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게 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김종숙일 수도 있고 뭐 간접적으로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 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들었겠죠. 그럼 더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하고 국민소통수석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 밀려버리고. 거기는 진짜 밥만 축내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칭찬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열려있는 분이다. 밑에서 얘기하면은 다 수용해서 한다. 대통령은 사실은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입장에서부터 말 그 자체가 법인데 밑에서 건의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언제든지 수정하실 정도로 열려있다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아 올립니까? 그러니까 제 3자 매체를 통한 저 아부 중에서는 제일 효율성이 높다잖아요. 생산성이 높고 한데 재벌 총수들도 저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신발 바꿔 신어서 다 감옥 갑니다. 아부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정권 바뀌면 안정범이랑 안 봤습니까? 박근혜 다 털어서 불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이도 모르죠.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내가 가보니까 이러려는 게 있었었다. 그렇죠. 하고.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시죠. 나도 듣기만 했습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거든. 참 정말 실망스러워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표변하는 모습. 정말 앞서도 수산업자 사기꾼한테 노란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도덕성이랄까 인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어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꾼하고 정치인하고 다르잖아요. 폴리티션하고 스테이츠먼하고 다르잖아요. 정치꾼은 다음 내 선거만 생각하는 게 정치꾼이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인데 우리 지금 집권당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꾼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내 위치, 내 밥벌이, 내 밥그릇 여기만 살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고요.